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이제 마지막 방법, 그, 급수회입니다. 급수회. 그 다음에 특수함수, 시리즈 익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저전에 시간에 별도로 저기 수학책에 나오는 수학책에 대한 급수 시리즈 익스펜션에 대해서 약간 리뷰를 좀 하도록 그 파일이 업로드 돼 있어요. 자, 급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푼 거는 저기 뭐 라플라스 변환이 됐던 뭐 이전에 그냥 푸는 방법이 됐던 뭐 전부 선형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앞에가 상수계수 위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수계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앞에 계수도 대부분 상수인 경우를 들었고 특별한 경우만 계수가 x 함수, 특별한 경우만 x의 함수인 경우를 다뤘어요. 근데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여러 그 앞에 계수가 변수 계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변수 계수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그 가운데는 특별한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변수 계수이지만 그것도 제한적이니 물론 선행해야 되고요. 선행해야 되고. 자, 비선행인 경우도 급수를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함수가 특별히 있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급수회라는 거는 특수함수,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변수, 계수인 상미분 방정식 가운데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그래서 하는 게 르잔드르 방정식과 그 다음에 베셀 방정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 분야 수학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베셀 방정식하고 이제 가끔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수학 시간에 상미분 방정식의 이런 형태를 푸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는 어떻게 하냐면 몇 급수에 급수라는 거는 X의 시리즈로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테일러 시리즈가 듣기. 그러면 우리 시리즈 익스펜션 할때 맥클로린 급수라고 있었죠. 익스포넨셜은 어떻게 전개되고 1-x는 어떻게 전개되고 이렇게 해서 맥급수를 일반화시킨다. 그래서 그 일반화시키는 방법은 프로비니우스 해법이라 그래요. 프로비니우스 해법. 우리 급수해를 구하는 과정이 일반화되어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르잔드르 방정식이나 베셀 방정식이나 이런 거를 고등함수 또는 특수함수라고 칭해요. 특수함수. 우리가 이미 몇 가지 등차 방정식 할 때 등차 방정식 할 때는 x제곱 곱해주고 x 곱해주고 이렇게 그 변수 계수잖아요. 또 르잔드르 변화, 라플라스 변환할 때도 그 변수 계수에 대해서 일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의 가급적 급수,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다. 어디 x-x0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함수를 이렇게 am의 x-x0는 a0 이렇게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하는 거야. x는 미끄러 x0를 중심으로 x0가 제로면 어떻게 되냐면 0이면 am의 x m승, 그럼 a0, a1의 제곱 이렇게 막하겠죠. 이렇게. 자, 정의들은 범위는 어떻냐면 x는 일단 x는 양수여야 돼요. x는 양수. 좀 분수, 거듭제곱. 근데 쓸 때는 만약에 이게 음수에도 적용이 되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한다. 자, 거듭제곱 우리 수학 과목에서 예습하기에서 짜증난 시간인가 올려놓은 거듭제곱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x는 내 거로 제로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맥클로린 급수라 그래요.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뮤점에 대해서 하는 거 테일러 급수 전개. 테일러 전개는 우리가 수학 배우는 것 가운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1-x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n승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우리가 1 플러스 x 제곱에서 x는 절대값이 1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벌써 아까 여기 x는
x는 양에서만 정의된다는데 적용해 보니까 아 여기 음에서도 되는구나 하고 하는 범위는 또 이제 제한이 없다 이거죠. 당연히 그 나머지에서는 발산하니까 이제 적용을 못한다 그죠. 익스포넨셜 x 그러면은 m 팩토리분의 xm에서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분의 x 제곱 뭐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x 그러면은 여기 시리즈로 전개하면 그러니까 m은 내 거로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개되고 사인 x 그러면 이렇게 사인 x 그러면 이렇게 전개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크로링 값수 x는 내 거로 자료에서 시작하는 값수를 그 다음에 테일러 값수 테일러 전개 우리는 DPG 나올 것 같은데 테일러 전개가 수치 해석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한 그 테크닉이에요. 테일러 전개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죠. 자, 해서 테일러 전개 그러면 우리가 테일러 전개 그러면 우리가 어떤 a 플러스 x 점은 x 본래는 테일러 전개할 때는 이렇게 전개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x 어느 기준점 x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어떤 함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점이면 여기서 약간 벗어난 점 약간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애매하다 그랬죠. 플러스 h만큼 벗어난 점의 전개는 fx점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미분한 거에다가 h 곱하고 2차 미분한 거에다가 2 팩토리분의 h 제곱 곱하고 이렇게 쪼르륵 하는 것보다 테일러 전개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a점을 기준으로 해서 h 대신에 x 요즘 했잖아. a점의 값, a점의 미분값, 2 팩토리분의 뭐 이렇게 x, f의 2차 미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는 이거로 제로를 넣어주면 이것도 매크로링 값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첫 번째 값 F0, F-0, F2-0 이래서 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령 fx가 exponential x라면 미분해주면 뭐 exponential x가 계속 미분해줘도 전부 0이죠. 0이. 그러니까 exponential x는 내 거로 저기 F-에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뭐 1되고 1이고 분모의 2팩토리하고 뭐 이렇게 미분 쪼르륵 해서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코사인 x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로 저식 그대로 넣어준다 이거죠. 제로값 넣어주고 미분해서 제로값 넣어줘 x고 2차 미분해서 제로 넣고 2팩토리분 x 제곱이고 그럼 아까 페이지에 있던 코사인 전기가 되겠죠. 사인 x도 마찬가지로 사인 제로 넣어주고 사인 미분에서 사인 제로, 2차 미분에서 사인 제로, 뭐 이렇게 넣어주면 사인 미분.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근본으로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준다. 이거든. 그거보다 급수 전개다. 이거든. 뭐 급수 함수 전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급수 함수 전개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이렇게 푼다 이거예요. y는 내 거로 y 이거 우리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어요. exponential x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 우리를 y를 이렇게 가정을 한다.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a0 플러스 a1x, a2x에서 am의 xm승이라고 가정한다. 자 1차 미분해주면 뭐 상수항 없어지고 a1에서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m은 있고로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m의 am의 xm-1이다. 자 상미분 방정식에 대입한다. 아래쪽으로 대입해서 자 양쪽 0이 되려면 자 각 항별로 전부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각 항별로 첫 번째 항 0이다. 첫 번째 항 0이고 두 번째 항도 0이다. 자 해봤더니 첫 번째 항 풀어봤더니 A1은 늦고로 A0다. A2는 다시 풀어봤더니 2분의 A1이고 이건 다시 2 팩토리분의 A0다. A3 이렇게 된다. 쪼르륵 해봤더니 관계식이 어떤 관계식 뒤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y는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0 플러스 a1의 x쪽으로 나오고 a0로 묶어놨더니 이렇게 이런 시리즈 익스펜션이 된다. 이 시리즈 익스펜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포넨셜 x구나. 이렇게 푸는 것보다 우리가 급수해라 그런다 이거죠. 급수해. 자, 이제 실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는 이제 자식을 그대로 여기 값하고,
요 위에 y 값하고 미분 값하고 거기를 집어넣었어요. 뭐 m은 니꼴 1에서부터 이렇게 am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시그마가 합이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지수가 같아야 되겠죠. xma. 그래서 이 m-2를 m 다시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m은 니꼴 어떻게 되냐면 m 다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시그마 돼 있는 거를 전개를 쭈르륵 해봤더니 이렇게. 자, m-는 니꼴을 0에서부터 짜고 m 다시 이렇게. 두 번째 항은 그대로고. 근데 우리는 여기 m-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m으로 바꿔줘도 돼요. 여기 쭉 바꿔주죠. 그러면 뒤쪽 식은 그대로고 합에 넣으면은 xm승 지수 합에 넣고 m은 니꼴에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대로 합에 넣고 안의 식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거보다 순환식이라 그래요. a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의 am이다. 식 넘겨보니까. 자, 주어진 식에 m 플러스 1에다가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m은 니꼴은 제로니까 이렇게 돼서 순환식이 되더라. 이거지. 순환식. 이렇게 해서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 이거지. 자, 이렇게 푸는 것보다 우리가 급수해를 구한다 한다 이거죠. 구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우리는 순환식이라 그래요. 순환식. 자, 예를 들어서 y2 플러스 px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게 미분 방정식이 상수계 있을 때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첫 번째 해주고 두 번째 미분해주면 두 번째 미분이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죠. 상수항은 없어지고 m은 니꼴 1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면 m 니꼴로 m-는 니꼴로 m-1이라고 하면 책에서는 s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m-로 됐네요. 자, y-는 니꼴로 표시해봤더니 여기 출발하는 자리 끝트리는 인피니티니까 상관이 없지만 출발하는 인덱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하고 여기 인덱스를 뭐 같은 것으로 그대로 준다. xm이 되도록. 그러면 여기에 m 플러스 2라고 관련식이 나온다 이거죠. 자, 2차 미분해 준 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했던 거에서 2차 미분 이렇게 2차 미분해 주고 여기가 같은 단일 문자가 되고 그러면 m-가 그러면 m-2고 m은 니꼴로 m 플러스 2가 되고 쭉 뭐 시작해 보니까 시작점은 m-는 니꼴로 0에서부터 시작을 들어 이거죠. 그러면 m-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m-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m으로 통일해서 쓰게 되면 2차 미분은 이렇게 된다. 2차 미분은 이렇게 된다. 자 해서 뒤쪽에 더 추가 설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그냥 예제가 나와버리네요. 그렇게 해서 대입해 줘서 그 케이스들을 맞춰서 니코로 제로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뭐 T 섹션에서 다시 또 르잔드르 방정식을 다루게 되는데요. 르잔드르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자, 1-x 제곱의 가로에 y2차 마이너스 2xy 다시 플러스 2y는 그거로 제로라는 식이다. 르잔드르 방정식은 뭐 우리가 직접 어디에 적용해서 나오는 거는 저기 겸대자관 여러 분야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에서 갈 때도 이 르잔드르 방정식을 이용하는 데 이제 초점이 있어요. 이용하는데. 자, 해서 이제 첫 번째 미분을 이렇게 해봤더니 쪼르륵 전개를 해봤어요. y 2차 미분 아까 하던 식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두 개 항은 상쇄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A2에서부터 이렇게 쪼르륵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해놨으니까 x제곱 곱해서 항별로 해주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2차항부터 나오겠죠. y에다가 y가 a0 x제곱에 y 2차 미분이 마이너스 2a2의 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을 까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x 곱해주고 세 번째는 2y 곱해주고 각 항별로 해봤더니 x0 항은 a2는 마이너스 a0다. 그 다음에 x1 항은 a3는 니꼴로 제로가 되더라. 그 다음에 x제곱 항 했더니 이렇게 a4는 니꼴로 이렇게 해서 a2로 해서 a0가 되더라.
3차식은 3차항이 이게 제로니까 5차항 이렇게. 자, 6차항은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식을 제로 전개했더니 자, A1의 x고 A0의 이렇게 이런 관련이 나오더라. A1은 이미값이 A1은 이미값이고 A0도 이미값이고 우리가 이계 미분이 뭐 상수 C1, C2가 달라붙잖아요. 그러듯이 급수 전개할 때도 항상 그 두 개가 이렇게 상수항으로 이미값을 선택할 수 있는 항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x라는 일반해가 하나 있고 이렇게 A1에 해당하는 일반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뒤쪽에 있는 1-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x 4승 이렇게 가는 일반해가 하나 있고 자 그래서 P1은 x고 하나는 마이너스 Q1 여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마이너스 Q1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그 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기 양수가 되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Q1 저희 C1, C2를 할 때 뭐 그런 사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 르잔드르 방정식 가운데 르잔드르 방정식은 여기 1-x제곱 있고 2x 있고 이 값에 따라서 이제 뭐 몇 차 르잔드르 방정식이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푸는 게 우리 급수해다 이거죠. 급수해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A를 하나 해봤는데, 이제 급수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전에 저기서 뭐 그 두 섹션을 해갖고 일부 짧게 해서 급수의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거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급수의 해법 이론은 뭐냐? n번째 부분함을 우리는 sn이라고 하고 여기 an에 여기 n차식까지 한 거고 나머지를 이제 레지듀얼 n 해서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해주자니 가령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x 제곱 쪼로록 하면 s0면 나머지가 r0 s1이면은 r2 1 이렇게 그러면 n이 인피니트 들어갈 때 이게 수렴을 하면은 이게 x는 이꼴에 x1에서 수렴한다. 그러면 sxx는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이고 자 그러면은 s 값은 sn에다가 rn을 합하는 것과 같다. 저건 어떤 한계값으로 가면 수렴한다. 만약에 진동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는 수렴이 아니에요. 그냥 발산이라 그래요. 진동한다는 케이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있네요. 발산하는 경우는 발산이다.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진동하는 것도 발산이다. 그러면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RN이 계속 줄어든다 이거죠. 입실론에 뭐 증가할수록 계속 줄어든다. 자, 수렴하는 해를 구해야지 수렴 안 하면 해는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수렴할 때 수렴 구간이라는 게 어느 범위 내에서 수렴하냐? 자, x는 내 꼴에 x0에서 a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수렴한다. 다른 영역에서 수렴하면 그때 구간에서는 수렴 기간은 그러니까 x-x0가 어떤 범위 r에 대해서 절대값의 어떤 범위 r에 대해서 수렴한다. 어떤 x값이 있으면 여기 x값이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수렴한다. 그러면 수렴 구간이 정의돼야 된다. 그죠? 근데 수렴 반경은 뭐냐면 수렴 반경은 우리가 시리즈 익스펜션 했을 때 자 이렇게 an의 m의 절대값의 루트 m 분의 1이 이게 하나의 수렴 반경이고 이제 시리즈 익스펜션 하다 보니까 이 am이 이렇게 표현될 때 또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자 리미트 값이 am분의 am 플러스 1의 리미트 값의 역수가 수렴 반경. 자, 둘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 어디에 걸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수렴한다 이거지. 저기 뭐 루트 am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 안 되면 뭐 구하기가 어렵죠.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보다 큰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하면은 작은 값을 해야 될까요? 작은 뭐 그 범위를 어딘가 설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은 거는 발산한다 이거죠. exponential x는 m 팩토리얼분의 xm이잖아요. 그러면 am분의 am 플러스 1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분모에 이렇게 쭉 해서 m 팩토리얼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고 그러니까 m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그 m을 인피니트로 하면 0이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r은 여기 분모가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분모가 0이 되니까 분모의 0이니까 r은 인피니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수렴한다 이거죠. 모든 영역에서 수렴한다. 1-x 해주면 어떻게 돼요? xm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이잖아요. 1이면 반경이 저 분모가 1이니까 반경이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적어야 된다. m 팩토리하면 어떻게 돼요? m 팩토리하면 이렇게 해서 쭉 오면 m 플러스 1에서 인피니티 되니까 r은 이거로 뭐 수렴 반경이 0인 거죠. 0일 때만 수렴한다. 0일 때만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죠? 답이 그냥 0이 1이네요. 1. 뭐 그 경우만 수렴한다. 여기 0 넣어주면 전부 0 돼버리니까 상수항 있는 거나 m은 그걸 0일 때만 뭐 0 팩토리하니까 뭐 1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배정이가 안 되는 뭐 문제가 되겠죠. 해서 수렴 반경 이런 수렴 반경 내에서 우리가 해를 구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수렴 반경이 이렇게 똑 떨어질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상당히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가령 R을 들어서 이제 뭐 해보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y 2차 미분 py-qy는 거라 rx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계 선형 방정식이죠. 자, 일단은 시리즈 익스펜션이니까 계수 PQR도 전부 X는 X0에 대해서 급수 전개를 가져야 되거든요. 가져야 되겠죠. 급수 전개가 안 되면은 해가 없는 거죠. 급수 전개가 안 된다. 급수 전개가 안 되는 경우, 꺾어져서 미분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어쨌거나 y는 네 거로 x-x제로로 표현된다. 거듭적어 배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적이라 한다. 해석적이라 한다. 자, hx는 뭐 이렇게 앞에가 곱해져 있으면 여기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y 2차 미분에서 py 다시 플러스 qy 이렇게 표준형을 기준으로 한다. 표준형을 기준으로 한다. 자, 거듭제곱 연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산법이 항별로 미분할 때는 항별로 미분해야 되겠죠. 그 수렴 반경 그대로 앞에 여러 번 했듯이 그 다음에 항별 더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뒤쪽 항을 맞춰서 이쪽 뒤쪽 항을 맞춰서 이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죠. 항별로 곱하기를 했다. 그러면 항별 곱하기를 하면 이게 아주 복잡해지겠죠. 두 항을 다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첫 번째 항은 상수끼리 곱한 거고 둘째 항은 서로 바꿔서 곱하는 거고 쪼로 해서 저거는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바꿔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니꼬로 해서 제로가 되려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 자, 모든 앞에 개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그러면 이제 그 개수에 의해서 0을 조건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일반회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비분 방정식 풀 때 이계 방정식이면 C1, C2 그러듯이 A0, A1이 임의의 값이고 그 다음은 이어서 이어서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다 푸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냥 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연계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 순환식이라 그래요. 순환식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푼다. 근데 그 A0, A1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전부 임의의 값을 갖도록 돼 있다. 자, 해서 이제 첫 번째 푸는 방법이 이제 르잔드르 방정식입니다. 아까 그 1개 르잔드르 방정식 일단 한번 풀었는데요. 여기 보면 1-x제곱 y2 다시 -2xy 다시고 뒤쪽에 자 n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해진 상수값이
자, 매개 변수 m에 따라서 m개 르잔드르 방정식이다. 아까 m개 르잔드르 방정식 아까 2였잖아요. 여기 1, 그러니까 1개 르잔드르 방정식이다. 1개. 해를 m개 르잔드르 함수라 한다. m개 르잔드르 함수라 한다. 자, 이 특수함수라는 게 주로 뭐냐면 여기 르잔드르 함수, 베셀 함수 이런 것들을 특수함수라 그래요. 자, 표준형으로 표현하면 1-x 제곱으로 다 양변을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현한다. 1-x 제곱에 마이너스 2x 1-x 제곱에 m 플러스 1. 자, x는 제로에서 해석적이다. 분모가 0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x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x는 네 거로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네 거로 1이면 분모가 0 돼갖고 여기 해석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풀 수는 없다. 해석적이지 않다. 자, 우리 해석적이라고 따지는 건 항상 x는 거로 제로에서부터 그래야 일반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y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해를 풀 수가 있다. m은 거로 제로에서부터 시리즈 익스펜션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해석적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식에 이제 저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분모에다 1-x 제곱을 놓고 대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미분했던 식을 그대로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2차 미분이고 여기가 1차 미분이고 여기가 뭐 am은 xm이고 우리가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자면 항상 여기 개수가 m은 거를 2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거를 m 거를 1에서부터 시작하고 1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 1-x 저거 곱해주고 여기 항이 있고 여기 항이 있고 지금 항으로 따라지면은 시그마가 포함되는 항이 네 항이 포함되게 되죠. 첫 번째 항은 m은 이꼴을 2에서부터 시작해서 x의 m-2승이고 두 번째 항은 x 제곱을 곱해줬으니까 m은 이꼴을 2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얘가 xm승이 되는 거죠. xm승이 되고 세 번째 항은 그 x 곱해서 해줬으니까 여기 xm승이 되고 m은 이꼴이 1에서부터 시작하죠. 네 번째 항은 그대로 들어서 xm승이고 그래서 내부에 이 항이 x의 s승이 되도록 치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s승이 되도록 그래야 시그마를 다 합할 거 아니에요. 시그마를 다 합한다 이거죠. 여기는 m-1을 x라고 치환하고 그러죠? m-1을 x라고 치환하고 자, 첫 번째 항은 m-1을 x라고 치환하고 그러면 m은 이꼴로 s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치환하고 두 번째 항은 그냥 m의 x의 m승이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죠. 바꿔만 주면 되고 세 번째 항은 m-2 여기 세 번째 항도 그대로네요. 세 번째 항도 여기 x 곱해줘서 x m승 됐으니까 네 번째 항도 그대로네요. 네 번째 항도 그대로고 자, 첫 번째 항만 치환을 해주면 되네요. 자, 첫 번째 항 치환할 때는 아래치 인덱스도 따져야 돼요. 인덱스가 m은 니꼬로 2에서 시작하니까 s는 니꼬로 0에서부터 시작하죠. 0에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항은 보니까 여기는 xs승 됐는데 s는 니꼬로 2에서부터 시작하죠. 2에서부터 시작하고 세 번째 항도 xs승인데 s는 니꼬로 1에서부터 시작하죠. s는 1에서부터 시작하고 네 번째는 s는 니꼬로 0에서부터 시작하고 XS고 이거를 다 합하려고 봤더니 S는 네 거를 2 이상에서는 전부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근데 X는 네 거를 0일 때와 0일 때와 1일 때는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 별도로. 자, S는 네 거를 0 대입해주면은 0일 때는 여기 0 넣어주니까 뭐 2 곱하기 1에 A2가 되죠. A2가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K에 0 넣어줘서 A0가 되고 S는 거리 1일 때는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이 1 넣어주면은 3에다가 2에다가 A3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는 S는 1이 없으니까 필요 없고 세 번째 치 마이너스 2A1에다가 마지막 항 플러스 KA1이 여기 K는 지금 K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해놓은 거죠.
자, S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로 넘어갔을 때 이제 2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는 모든 항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AS 플러스 2, AS 플러스 1에 S 플러스 이거 뒤쪽 쪼르륵 합해서 뭐 전부 AS 항이니까 쪼르륵 합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환 공식이 적용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순환 공식이 아니라 일단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A0는 일단 A0는 여기서 처음 봤더니 어떻게 돼요? A0는 그 이미 값을 가질 수 있고 제일 아래쪽에 여기도 A1은 이미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0에서부터 A2를 결정하고 A1이 주어지면 A3를 결정하고 A 보니까 두 단계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면은 저기 A0에서부터 시작한 값들이 쪼록하고 홀수면은 A1에서부터 시작한 값이 쪼록하고 쪼록하고 그래서 이런 순환 공식을 만든다 이거죠. 순환 공식을 만든다. 자 해서 마지막 순환식을 따져봤더니 순환식이 또는 점화식이라 그러네요. 자, A의 S 플러스 2분의 분모 가지고 분자 인수분해를 했어요. 여기 겉에 인수분해까지 뭐 여기 표시나는데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같은 식이 되더라. 그 다음에 AS 하고 A는 S는 이거로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그러면 이제 저기 A1하고 A2, A0는 이미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A2는 2 팩토리얼의 n의 n 플러스 1이고, 자, A3는 3 팩토리얼의 n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자, A4는 여기서 A2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A0 넣어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자, A5는 홀수항은 또 다시 이렇게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반에는 y는 A0의 y1이고 A2의 y2고 A1이고 y2고 y1, y2를 구해봤더니 y1은 이거를 1-2 팩토리얼 이렇게 자, x제곱항, x4 승항 이렇게 쭈루룩 전개되고 y2는 마찬가지로 또 해봤더니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홀수 지수항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홀수 지수항으로 계산이 된다. 그죠? 그러면 수렴 반경은 뭐 있냐? 수렴 반경은 어떠니? x는 이거를 1보다 적은 데서 수렴한다. 뭐 수렴 반경을 직접 저기 계수항 나눠서 이렇게 해보면 그렇다. 그죠? x는 이거를 1 넣을 때는 분모가 0 돼서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서 불고 실제 이제 적용할 때는 이 함수 자체가 발산이 된다는 얘기죠. 발산이 된다. 그 다음에 y1하고 y2는 서로 뭐 짝수항이고 홀수항이니까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기저로 쓸 수가 있다. 일단 일반해를 이렇게 찾았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르잔드르 방정식을 푸는 거고 우리가 이제 르잔드르 함수를 할 때는 이제 방정식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우리가 일반어를 르잔드르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다. 자, 해서 이제 그 y1과 y2를 무한으로 갈 때는 수렴 반경이 이렇게 되는데 x는 1보다 적은 범위고 그 다음에 x는 뭐 1에서는 수렴 못하고 그런데 항이 유한계로 제한되면은 뭐 항을 끝까지 안 가고 유한계로 제한되면 x 범위가 이제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렴 반경을 뗄 때는 항이 인피니트로 갔을 때 얘기해요. 인피니트로 갔을 때. 근데 이제 레잔드르 방정식의 해를 봐봤더니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르잔드르 다항식입니다. 르잔드르 다항식. 르잔드르 다항식에서는 x 범위의 제한이었다. 자, 여기 뭐 앞페이지를 동시에 놓고 보기가 그래서 그런데 s는 거로 n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인덱스가 S는 N은 우리가 르잔드르 방정식에서 M개 이렇게 할 때고 S는 이제 시리즈 익스포넨션에서 이 각 항들이 누적된 것을 말하죠. 자, S는 이꼴을 N이라 그러면은 그 항 가운데
항 가운데 S 플러스 2항에는 무슨 항이 있냐면 S 마이너스 N이라는 항이 있어요. 분모에 S 마이너스 N이라는 항이. 자, 그래서 S 플러스 2는 니꼬로 0이 되는 거예요. 곧 AS 항까지만 사는 거예요. AS 항까지만이. 그 이후 항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S 플러스 4항은 S 플러스 2항에서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 항은 전부 0이 되더라고요. 이후 항은 0이 되고 항이 있는 거는 AS항, 곧 X의 S항까지 있는 거죠. S항까지. 곧 n이 짝수면은 y1은 xn까지만 있고 y1이 n이 홀수면은 뭐 y2가 xn까지 있고 아까 할 때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 y1에 해당하는 강이 1부터 시작해서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항, x4승항 이렇게 나오죠. 뭐 페이지를 못 넘어가니까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2는 x항 있고 x3승 있고 x5승항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n이 짝수일 때는 y1은 이렇게 있고 y2는 어떻게 되겠어요? y2는 그냥 인피니트까지 가는 거예요. 시리즈 전개가 끝나는 게 아니고 y2는 계속 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y2는 xn승까지 가지만 y1은 또 인피니트까지 가는 거죠. 인피니트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가 르잔드르 다항식 그러면 그 해 가운데 유한한 해 가기까지를 우리가 르잔드르 방정식을 푸는 거는 별도이기고 방정식을 푸는 거는 y1, y2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y1, y2가 다 들어가야 일반해가 되니까 르잔드르 방정식의 해는 그렇게 되고 르잔드르 다항식 그럴 때는 유한한 해까지를 우리가 르잔드르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르잔드르 다항식은 P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Pn이라고 정의하면 자, Pn이라고 되면 우리가 이제 일단 P 다시라고 이렇게 썼어요. 다시라고 다시 또 여기 개수를 뒤쪽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P 제로는 0차일 때는 첫 번째 항이 0일 때는 그 항의 곱하기에 저기 y1에 보면은 저기 그 n을 0을 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만 나와요. y1에 대해서. 그 다음에 p1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m개 p1은 여기 다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x항이 나오고 x항이 y2에서 x항이 나오죠. P2는 어떻게 되냐면 1-2 뒤쪽 항까지 2차 항까지 Y2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P3는 자 Y1 항에서 그 X3승까지 있느니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르잔드르 다항식이라 한다 이거죠. 르잔드르 다항식을 일일이 다 유도할 수는 없지만 르잔드르 다항식이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항식을 가지고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다시 설명하면 르잔드르 다항식 두 개의 기저해에 대해서 n을 따라 유한식으로 표현되는 식이 n이 짝수면은 y1식이고 n이 홀수면 y2식이고 여기 이때는 y2는 인피니트까지 간다 그랬죠. 여기는 또 y1은 인피니트 가고 그러니까 르잔드르 방정식을 풀 때는 y1, y2가 다 필요한데 르잔드르 다항식 할 때는 저기까지만 정의한다 이거지. 자, 이제 마지막 항을 이제 뭐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마지막 항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마지막 항 무조건 짝수가 됐든 홀수가 됐든 뭐 그 개수항 우리는 아까 저기 y1과 y2가 기저이기 때문에 무슨 상수를 곱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그 PN이 X는 2를 넣었을 때 1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PN 모든 레잔드르 다항식에 X 값을 1을 넣었을 때 1이 되게끔
표준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수가 이거다 이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면 서로 약분되고 해서 2를 넣으면 1이 된다 해서 개수를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서처럼 이제 이렇게 자 순차적으로 이걸 내리는 거를 뭐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